9번 내분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또 해보자. 자, 60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까 내분점 구할 때 공식이랑 그림을 같이 적절하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유형 9번은 이제 그림보다는 공식을 조금 더 이용하는 문제에 가까워. 그럼 이제 60번부터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면은, 봐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어떤 점이 있어. 그 내분점이 있는데 걔가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내분점을 구해서 이 주어진 이 직선식 위에 대입하면은 성립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자, 그럼 우선 내분점의 좌표부터 구해보면은, 일단 분모는 K 플러스 7 X좌표 되겠고, X좌표 먼저 구해보면은, 자, B의 좌표랑 K, A의 좌표랑 7을 곱하는 거지. B의 X좌표 0이고, 이제 A의 X좌표는 2니까, 그래서 여기는 X좌표는 분자가 14 되겠고, Y좌표는 K 플러스 7분의, 자, Y좌표끼리 곱하면은 7이랑 K 곱하니까 7K, A의 Y좌표는 0이니까 여기는 이대로 끝. 그럼 얘가 이제 내분점의 좌표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X좌표의 2배가 Y좌표가 된다는 거겠지? 그럼 어차피 비교할 때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어차피 곱하기 2를 해줘서 비교할 때 우리는 분자만 비교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7K가 2 곱하기 14랑 똑같겠구나, 따라서 K는 4겠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62번과 3번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62번은 보시면은, 자, 얘를 좀 좌표가 좀 이상하게 주어졌지? 1 빼기 A 대 A래. 얘로 내분하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 내분점이 우리는 어디 있다? 3, 4분면 위에 있을 때 라고 하는 거야. 그럼 XY 좌표가 전부 음수 되겠지? 그래서 우선은 좌표를 구해보면은, 일단 분모는 얘네들의 합인데 합 더하면 1이지. 그래서 분모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B의 좌표랑 1 빼기 A를, A의 좌표랑 A를 곱하면 되겠지. 곱해보면은, 자, X좌표는 4에 1 빼기 A, 그리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5, 여기까지가 X좌표가 되겠고, 자, Y좌표 보면은 마이너스 3에 1 빼기 A, 그리고 플러스 2A. 얘가 이제 우리는 선분 AB의 내분점에 접힌 거야. 1 빼기 A 대 A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은, 여기는 4 빼기, 이제 A가 저기 있구나, 미안해, A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얘는 4랑 5, 4에다가 마이너스 5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빼기 4A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얘도 정리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A, 즉 우리의 내분점의 좌표를 정리하면 얘가 되겠지. 근데 이 점이 어디 있다고? 3, 4분면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 얘가 지금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5A, 얘도 음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지. 자, 그럼 식을 좀 정리해 볼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얘를 정리해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자, 이쪽의 식을 보면은 우리는 A가 5분의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주어진 부등식을 봤을 때 A의 좌표를 5분의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 라고 쓸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전제 조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단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게 확실한데 이쪽이 아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을 쓸 때는 우리의 A가 5분의 3보다는 작지만 뭐보다는 0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범위를 구해줘야만 정답이 되는 거야. 이대로 범위를 구하면은 우리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답이 아니란 얘기겠지. 오답이란 얘기겠지. 조심해주고, 자, 그 다음 63번으로 넘어갈게. 63번은 좀 시야를 가리니까 이 부분은 살짝 지워주고, 자, 63번 얘는 사실 그림으로 풀어도 되거든. 자,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될 때, 즉 내분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0, 뭐식이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얘도 여전히 우리는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여기는 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풀어도 괜찮아. 그래서 얘는 한번 오랜만에 그림으로 한번 가보면은, 자, 쭉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자, 여기에 이제 A라는 점 하나 찍었을 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나오겠고, 자, B라는 점 여기는 4,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서 Y축이 이 사이에 이렇게 딱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 X좌표는 누가 되는 거야? 이때 X좌표는 0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몇 대 몇으로 내분되냐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x좌표의 길이의 비, 여기에서도 x좌표의 길이의 비, 자, 이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곧 내분점인 m 대 n의 비랑 똑같겠지. 그래서 길이를 재보면은 여기는 7. 자, 이쪽 길이는 x좌표 비교하면은 4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가 그냥 7대 4 내분점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11이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끝낼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우리는 바로 그냥 이어서 유형 10번 내분점의 활용으로 갈 건데, 자, 이 내분점의 활용은 실제로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던 외분점이라는 요 개념으로부터 등장을 해.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m 대 n이다 요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그림 상황으로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내분점에 대해서 배울 때는 뭐 얘 대 얘가 m 대 n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비례식으로 풀어보면 표현을 이렇게 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주어졌다면은 반드시 얘로 바꿔서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단순할 거야. 뭐 그냥 그대로 봐도 되고, 좀 헷갈리면은 반드시 바꿔서 봐야 되고. 자,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직접 한번 보자. 64번으로 넘어가면은, 자, AB에 대해서 직선 AB 위에, 자, 요런 식을 만족시키는 점 C가 있대. 그럼 얘가 일단은 보기 조금 어려우면은 바꿔보면은 AB라는 선분 길이 대, 자, 비례식으로 바꾸는 거야. BC라는 선분 길이, 얘가 지금 1대 2다 라는 거지. 그럼 AB의 길이가 더 짧고 BC의 길이가 더 길겠다라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럼 점 C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우선은 점 C의 좌표는 양수이다 라고 이제 주어져 있어. 여기선 조금 자세하게 볼게. 이제 한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냥 일단 수직선처럼 그려놓고, 자, A라는 점이 이제 이쯤에 마이너스 4,0 이렇게 써져 있고, 이제 놓고, 자, B라는 점 여기는 1,2라고 놓으면은, 자, AB의 길이가 더 짧지. AB의 길이가 더 짧으니까 일단은 미안, 이쪽을 더 짧게 이렇게 B를 당겨 볼게. 1,2. 근데 AB의 길이의 2배가 BC의 길이야.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의 2배니까 BC는, 그래서 이쪽으로 쭉 2배만큼 늘어난 C의 위치 중에 하나는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근데 당연히 x좌표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로 음수잖아. 그럼 당연히 이쪽에 있는 c의 x좌표는 양수니까 우리는 정답은 이제 여기겠지만, 하나를 더 하나 알아볼게. BC가 2배가 되는, 즉 AB의 길이의 2배가 되는 C의 위치는 얘뿐만 아니라 한쪽에 더 있어. 자, 요쪽에 이제 C2라는 이 위치를 보면은, 자, 여기의 길이가 1일 때 이만큼의 길이가 2, 즉 AB의 길이의 2배가 되는 여기에 C가 위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C의 위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굳이 여기 위에서 개념에서는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놨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당연히 기억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림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냥 저런 거 굳이 안 외워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철저하게 이제 문제가 바뀌어. 내분점의 문제로 정확하게 바뀌게 돼. 왜냐면 우리는 파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 B가 2였잖아. 그럼 주체를 조금 바꿔보면은 이 B라는 요 점은, C가 아니라 B라는 점은 A와 C의 1대 2 내분점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번외로 하나 보면은 여기 있는 이 C2라는 이 점은 B를 기준, 즉 A를 기준으로 이번에 봤을 때 A는 C2랑 B의 중점이구나. 여기가 지금 얘도 1대 2였잖아. 그러니까 길이비를 봤을 때 여기는 1대 1. 즉 중점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얘의 내분점을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바로 풀어보자. 근데 여기가 1대 2잖아. 그럼 길이비로 그냥 이렇게 봐도 되거든. 여기선 그림상에서는. 자, x좌표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에 x좌표의 차는 지금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그럼 얘 2배가 되는 거니까 이제 b에서 c까지 x좌표의 길이는 10만큼 커졌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이 c의 x좌표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니? 11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11, 이렇게 보는 거고, 자, y좌표는 빨간색으로 볼게. y좌표 0에서 2까지 y좌표는 2만큼 늘어났어. 그럼 2배가 되니까 B에서 C까지 Y좌표는 4만큼 늘어나야겠지. 따라서
2에서 4만큼 늘어나니까 C의 Y좌표는 6이 되겠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C의 좌표는 11,6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돼. 자, 여전히 이제 쭉 넘어가서 자, 66번까지 한번 볼게. 66번까지 보면은 자, 어떤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 위에 점 C가 자, AB는 4AC를 만족시킬 때 라는 거니까 자, 얘도 보면은 비례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보면은 AB 대 AC 얘가 4대 1이군요 라고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럼 여전히 우리는 선 하나를 그어 놓고 A 이제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A라는 점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확인해 놓고 나면은 AB의 길이가 훨씬 더 긴 걸 알 수 있어. AC의 길이가 훨씬 더 짧고. 그렇기 때문에 C의 좌표는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면 되겠고, 자, 요 길이가 1. 그리고 AB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4의 B를 가지겠구나. 그럼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BC의 길이 B는 3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AB의 1대 3 내분점이 C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겠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겠어? C는 한쪽에 더 있을 거란 말이야. AB의 길이, 이 길이가 4고 AC의 길이가 훨씬 더 짧으면은 여기 이런 쪽에 이제 C 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문제에서 선분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AB의 선분에 있는 점은 여기 있는 빨간색 C겠고 얘는 해당이 안 되겠지. 그냥 위치가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번 얘기해 준 거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보자. 이제 B의 좌표는 여기는 5,2 미안 B의 좌표지. B의 좌표는 1,6이고 A의 좌표는 5,2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1대 3 내분점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X좌표 따로 보면은 1, 여기 X좌표 따로 보면은 5가 되니까 여기 실제 길이는 뭐야? X좌표의 길이는 4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B가 실제 길이인 1과 3으로 쪼개지겠구나. 따라서 C의 X좌표는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고, 자, 동일한 얘기로 Y좌표를 보면은 자, B의 Y좌표는 6이고 A의 Y좌표는 2야. 반대로 돼 있지. 근데 여기 있는 길이를 보면 여전히 4이기 때문에 C는 A에서 1만큼 더 커진 거지. 조심해야 돼. 커진 거야. 그래서 1만큼 커졌으니까 Y좌표는 3이겠다. 따라서 우리의 이제 C의 좌표는 4,3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가보자. 자,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 한번 다시 보고 가면은 세 좌표의 평균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설명할 게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좀 구할 수 있을 건데 71번 얘가 조금 이제 나오는 얘기라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삼각형이 있어. 일단 여기는 개념만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ABC를 삼각형으로 하는 여기에서 세 변 AB, BC, CA의 중점을 각각 D, E, F라고 하겠대. 그럼 AB의 중점을 이제 D, BC의 중점을 E, 그리고 AC의 중점을 F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B를 봤을 때 여기는 1대 1이고 여기도 1대 1이고 여기도 1대 1이야. 즉 얘가 지금 동일한 B로 나눠진 삼각형이거든. 그러면은 이 내부에 형성된 이 약간 이제 하늘색, 파랑색의 이 삼각형은 이제 큰 삼각형 ABC와 무게중심을 공유하게 돼. 자세한 증명은 안 할게. 여기서 증명은 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세 점 ABC의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인 G는 자, 3분의 X좌표 다 더하는 거지. 5 빼기 1 플러스 3, 그리고 Y좌표도 3분의 9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얘 더하면은 6이니까 좌표가 이제 2, 그리고 여긴 몇이니? 15니까 3, 5, 15. 그래서 2,5가 이제 우리는 구하려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떤 임의의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야. 임의의 삼각형. 자, 삼각형이 좀 찌그러졌으니까 조금 더 이번에는 괜찮게 한번 만들어 볼게. 직선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이 A, B, C에서 이 A, B라는 선분을 이번에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 D라는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D를 하나 잡아볼 거야. 그럼 BC 위에 이번에는 E라는 점을 잡는데 얘도 역시나 길이 B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AC 위에 F라는 점을 잡았을 때 얘도 역시나 M 대 N이라고 이렇게 좌표를 잡아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잘려진 B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이러한 삼각형의 상황에서 DEF를 이어서 만드는 이렇게 생긴 조그만 삼각형이 하나가 있지. 얘는 왜 직선이 안 됐니? 자,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렇게 같은 비로 나누어진 점을 이어서 만든 또 다른 삼각형은 여전히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얘네들이 서로 뭐 하시겠다? 같겠다라는 요 맥락도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문제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한번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1절 여기 무게중심까지 하고 다음 얘기 또 이어서 다음 유형으로 가보자.